걷다가 나도 모르게 몸이 한쪽으로 쏠리거나 중심을 잃고 휘청했다면 오늘 정말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건 우리 몸에서 중심을 잡고 정밀한 균형을 제어하는 손의 기능이 저하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고 방치하면 손의 위축증이나 다계통 위축증 같은 무서운 질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병원에 가지 않고도 손의 기능을 깨우고 뇌를 젊게 돌리는 쉽고도 확실한 운동법을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든든한 뇌주치 손덕치입니다. 우리 뇌에서 대부분의 위치를 차지하는 곳이 대뇌라고 하고요. 이 아래쪽에 초록색으로 표시된 곳이 소뇌라고 합니다. 대뇌는 우리가 움직일 수 있도록 운동을 지시, 즉 명령하는 역할을 하고요. 소뇌는 하달받은 명령을 정확하게 수행해서 균형이나 자세를 정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소뇌는 우리 뇌에서 10%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는 작은 부피를 갖고 있지만 신경의 절반 이상이 이 소뇌를 지나쳐서 우리 몸의 곳곳으로 다 연결되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가 걸으려고 할 때는 대뇌가 똑바로 걸으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면 소뇌는 걸을 때 발을 정확하게 딛도록 수행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소뇌에 문제가 있으면 내가 걸으려고 뇌는 분명히 명령을 내렸는데 발을 디디려고 할 때 자꾸 부정확하게 걷게 되거나 걸을 때 자꾸 휘청휘청거리거나 불안정한, 때로는 흔들거려서 우리가 개걸음처럼 걷는다고 표현을 하는 마치 술 취한 사람같이 걷는 현상을 나타나게 됩니다. 손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가 음주 테스트를 할 때 하는 일자로 걷게 하는 일자 걷기 검사라고 합니다. 똑바로 걷게 할 때 얼마나 중심 잘 잡는지를 확인하는 검사인데요. 만약에 손에 문제는 없고 단순히 뇌가 노화돼서 생겼다면 다리 근력은 약간 떨어지고 걸음이 약간 느려지긴 하지만 흔들거리거나 휘청거리는 건 없으실 거고 약간 걸음이 불안정하지만 일자 걷기는 정확하게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손에 문제가 있다면 다리 근력은 좋아서 걸을 때 힘이 없는 건 아니지만 똑바로 일자로 걸으려고 하면 몸이 자꾸 흔들거리거나 휘청거려서 10걸음 이상 걷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10걸음 이상 일자로 똑바로 걸을 수 있다면 정상이라고 하는데 몇 걸음만 걸어도 휘청거린다, 이러면 손해의 문제라고 저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방금 얘기 드린 것처럼 대뇌와 소뇌는 나타나는 양상이 많이 다른데요. 대뇌에 문제가 있다면 중풍이나 뇌경색, 뇌출혈 같은 게 대표적이고, 대뇌가 노화되어서 위축된다면 그때는 치매라고 해서 인지력의 문제를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소뇌는 대뇌와 다르게 이런 기억력이나 인지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보니까 어떤 양상을 나타내냐면 소뇌 위축증이나 다계통 위축증이라고 해서 소뇌를 중심으로 명령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생기는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소뇌의 문제도 중풍 으로 인해서 중풍에 대한 치료를 많이 시행해 왔는데요. 현재는 손해에 대한 전문적인 침 치료나 재활치료, TMS 등의 치료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손해 기능을 더 살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글씨를 똑바로 쓰지 못해서 삐뚤삐뚤하게 글씨를 쓰게 되는 경우, 두 번째는 젓가락질을 하려고 하니까 젓가락질을 정확하게 못해서 내가 원하는 음식을 정확하게 찝을 수 없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세 번째로는 말이 많이 어둔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새는 우리가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 스마트폰을 내가 전화번호를 누르거나 문자를 보내려고 하는데 정확하게 내가 찝지 못해서 오타나 번호를 잘못 거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손해에 문제가 있다면 이런 양상들과 같이 정확하게 우리 몸의 행동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손해축 환자분한테 중심 잡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런지가 되게 좋은 운동인데 잘못하면 넘어질 위험도도 있고 어려운 동작이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테이블 옆에나 의자 옆에서 하시라고 합니다. 손을 한번 닿을 수 있는 높이에 손을 두시고 이 상태에서 발을 한 발 뒤로 빼시고, 그 상태에서 무릎과 발이 체중이 충분히 분산된 상태에서 최대한 낮췄다가 올라갔다가, 잘 하셨으면 다시 반대쪽 발을 뒤로 한 발자국 빼시고 몸이 좌우가 체중이 일정하게 실린 상태에서 다시 내렸다가 올랐다가, 이때 중요한 게 무릎이 최대한 흔들리지 않게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내려갔다가 왼쪽 무릎도 잘 지지해 주시고 오른쪽 무릎도 최대한 지지한 상태에서 올라오시고, 왼쪽 10번, 오른쪽 10번을 한 세트로 하루에 오전에 5세트씩, 오후에 5세트씩 해주신다면 손의 균형 감각을 증진하는 데 큰 도움되는 좋은 운동입니다. 손의 기능이 많이 악화되어서 혼자 걷기 힘드신 분께 알려드리는 안전한 운동법입니다. 책상 앞에 의자를 갖다 두시고 양 다리는 내 어깨 넓이만큼 벌려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양손을 테이블을 짚고 그 상태에 엉덩이 힘을 주고 양 다리를 지탱하면서 쭉 일어나 주세요.
5초 정도 잘 유지를 하시고 나서 자세 이렇게 굽어지지만 허리가 펴지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양쪽 다리가 흔들려서 많이 휘청휘청 거리신 경우는 흔들리지 않게 양쪽 다리를 최대한 잘 지탱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잘 하셨으면 5초 정도 있다가 다시 한번 앉으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다시 양손을 체중을 실은 상태 양 다리의 힘으로 올라오시는 게 중요합니다. 흔들흔들 거리신 분들도 최대한 이렇게 옆으로 일어나지 마시고 양쪽의 다리를 동일하게 체중을 실은 상태에서 쭉 일어나셔서 내 다리가 쭉 펴지게끔, 이거를 되게 잘 하시면 나중에는 손 짚지 마시고 천천히 내려가시고 내 무릎에다 짚고 일어나셔도 됩니다. 10번을 한 세트로 저희가 반복하시라고 하니까 오전에 한 5세트, 오후에 다시 한번 5세트 이렇게 반복해 준다면 하체 근력도 키워주고 손의 균형 강화도 증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손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운동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자전거를 못 탔던 분들도 자꾸 연습하면 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뇌는 자꾸 자극하고 올바른 방법을 훈련시키면 약해진 기능도 다시 살아나고 강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운동 잊지 마시고 하루에 딱 10분씩만 투자해서 따라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나이를 들 때까지도 가족에 의지하지 않고 걸어 다닐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든든한 뇌주치 손도청이었습니다.